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인하 재택 수업 3주차 1교시를 갖다가 하겠습니다. 내 이름은 간호윤입니다. 학교에서 나는 지금 이제 이거 촬영을 하고 있는데요. 수업처럼 하는 건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그 얼굴은 나오지 않고 목소리만 나온다고 하는군요. 먼저 여러분들이 이제 PPT를 보면서 같이 이제 설명을 해봅시다. 여러분들 이제 글쓰기와 토론에 대해서는 내가 기본적으로 얘기했죠. 글쓰기라는 것이 마음쓰기라는 것. 첫 번째는 아마 우리 그 강의 기획서에는 요약하고 정리하라. 학술적인 텍스트를 읽고 이해한다. 학술적인 텍스트의 주제를 파악한다. 텍스트를 요약하고 정리한다. 이렇게 나와 있을 겁니다. 근데 이것을 들어가기 전에 먼저 첫 시간에 이제 내가 했어야 되는데 첫 시간에 하지 못한 것을 좀 이야기를 할게요. 자, 여러분들 지금 무엇이 보이나요? PDX라고 해가지고 그 운송하는 그런 회사의 로고입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서 뭐가 보이나요? F가 보이고 E가 보이고 D가 보이고 E가 보이고 X가 보일 겁니다. 그런데 잘 보면은 영어와는 다른 것이 보일 겁니다. 보이나요? 화살표지요. 이 화살표가 보통 사람이라는 거는 영어를 읽을 줄 아는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볼 수가 없습니다. 어린 아이들만 봅니다. 어린 아이들은 FEDX를 읽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영어를 갖다 읽을 줄 아는 사람은 그게 먼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갖다 화살표를 보지를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본다라는 것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내가 과연 보는 것이 과연 보는 것인가? 어떻게 이것이 보이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뻔히 보이는데 화살표 아무도 내가 이거 찾는 사람들을 거의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관념적으로다가 내 눈이 본다라는 사실입니다. 글쓰기는 나 자신을 써야 되는 겁니다. 나의 마음은 저 사람 마음하고 나의 마음은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지금 이것을 보여주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없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책을 보고 있습니다. 자, 책 속에 뭐가 보이나요? 글자가 보이겠죠. 종이가 보이겠죠. 그럼 종이를 봤으면은 그 다음에는 뭐를 봐야 될까요? 그 종이를 만든 나무를 봐야 되겠죠. 나무 보이나요? 그럼 나무를 보면은 다음에는 햇빛, 물, 비, 바람 그 속에 다 있는 겁니다. 제지공도 보이나요? 제지공의 식구들도 있겠죠. 그것을 책을 만든 사람도 있겠죠. 그렇죠? 그것의 저작자도 그 속에 있겠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 보려고 한단 말이에요. 헬렌 켈러라는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만약에 대학 총장이 된다 그러면은 눈을 사용하는 법에 대한 강좌를 개설하겠다고요. 우리는 우리 눈에 보이는 것만이 진실이라고 보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앉아 있는 그 책상, 그 주변에는 무수한 공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보이지 않을 뿐이지요. 그렇죠? 그래서 이 FEDX에서 화살표를 여러분들이 꼭 명심해 두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화살표를 볼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눈을 단련시키기 바랍니다. 물론 눈을 단련시킨다는 것은 그 이전에 사물을 보려고 하는 그 마음이 선행되어야 됩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타나는 걸까요? 우리 한국인의 인구수가 5천만 명이 넘습니다. 유대인은 1,400만 명밖에 안 됩니다. 국민 평균 IQ 순위도 우리는 2위인데 1위가 홍콩이라고 합니다. 유대인은 26위랍니다. 국제수학올림피아드 순위 우리가 1위, 유대인은 33위랍니다. 노벨상 수상자 우리는 1명인데 184명이랍니다. 이것도 물론 꽤 오래전의 그 통계이기 때문에 지금은 더 달라졌을 겁니다. 어떻게 이러한 노벨상 수상자의 차이가 나타날 수 있을까요? 이것은 교육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교육이 한국인이 노벨상을 갖다 받을 수 있는 그 좋은 머리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한 명밖에 받지 못하게 하는 교육을 하고 있답니다. 그것은 우리 관념화된 교육을 말하는 겁니다. 1 더하기 1은 답이 뭐죠? 2라고 얘기하는 것이 그게 관념화입니다.
물방울 하나와 물방울 하나 합쳐지면은 하나밖에는 더 됩니까? 또 엄마 아빠가 합쳐지면은 셋이 될 수도 있고 넷이 될 수도 있고 다섯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무조건 1 더하기 1은 2라고만 알고 있습니다. 무수한 숫자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숫자가 나왔으니까 1, 2, 3, 4, 5, 6, 7, 8, 90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아무 숫자나 대보기 바랍니다. 그래요. 2, 3, 6, 7, 8, 9, 3, 2, 7 이 숫자가 만약에 로또 번호라고 그러면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굉장히 의미 있는 숫자가 되는 거지요. 그래서 1, 2, 3, 4, 5, 6, 7, 8이 아무것도 아닌 곳에서 그렇게 로또 번호로 간다 그러면 그것은 수억의 돈을 갖다 줄 수 있는 그러한 숫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관념화된 것, 관념화된 생각, 이것을 우리는 벗어나야만 노벨상 수상자 숫자를 올릴 겁니다. 내가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 입학한 학생들에게 축구 하면은 생각나는 거 얘기해 보라 그럽니다. 그럼 축구 하면은 여러분들 뭐가 지금 떠오르나요? 머릿속에? 그렇죠. 운동장이 떠오르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아버지가 좋아했던 펠레 선수가 떠오르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차범근도 있을 것이고, 박지성도 있을 것이고, 그렇죠. 2002 월드컵도 있을 것이고, 빨간 옷도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손흥민도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레버쿠젠도 있을 것이고요. 그런데 내가 여러분들에게 인하대학교 하면 여러분들 한번 떠오르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자, 뭐가 있나요? 인하대학교, 인천에 있는 대학교, 인천, 그 다음에 호수, 그 다음에 인하대학교 뒤에 그 음식점 많고 값이 싸, 뭐 이런 것만, 60주년 기념관, 뭐 이런 것만 여러분들이 얘기를 합니다.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지금? 축구라고 했을 적에는 어휘가, 여러분들이 생각의 폭이 전 세계적으로 나갑니다. 그런데 인하대학교 하면은 여러분들은 인천에 있는 대학교, 넓혀봤자 인천밖에 나오잖아요. 왜 최고의 대학이라는 소리가 나오지 않습니까? 왜 여기서 노벨상을 갖다가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 왜 나오지 않습니까? 인하대학의 폭을 그만큼 줄여놨다라는 소리지요. 뭐가요? 우리 관념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관념을 더 이상 갖고 있지 말아야지 됩니다. 이러한 관념이 있을수록 여러분들은 발전하지 못합니다. 지금 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여러분들은 노벨상을 탈 수도 있고 이 세계에 실이 남을 이름을 남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들이 인하대학을 들어오는 순간 인하대학 10위권 대학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것부터가 여러분들이 없애버려야 됩니다. 그것조차가 관념화된 거예요. 대학을 들어왔다는 것은 어느 대학이든지 똑같습니다. 대학 공부를 해로 들어온 거지 10위권 대학을 들어온 것도 아니고 1위권 대학을 들어온 것도 아닙니다. 인하대하고 서울대하고 다를 이유도 없고 고려대학교하고 인하대하고 다를 이유가 없는 겁니다. 지방대도 없고 도시대학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의 폭을 과감하게 버려버리기 바랍니다. 그래야지만 이 수업에서 좋은 결과를 여러분들이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뭐가 보입니까? 백설공주가 보이죠? 그 4명은 여기 지금 4명이 있는데 3명은 딴 데로 갔습니다. 7난장이가 보입니다. 그리고 이 그림의 주제를 나는 삶은 연애이다 그랬습니다. 연애는 한 사람하고 하지요? 그렇죠. 10사람을 동시에 사랑할 수 없습니다. 7사람을 동시에 사랑할 수 없습니다. 이 7난장이 백설공주를 갖다가 구해주고 먹여주고 재워주고 했는데 7난장이 중에서 한 사람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백설공주는 왜 그랬을까요? 7난장이가 똑같아서 그런 거죠. 만약에 여기에 백마를 탄 왕자가 나타나서 그 사람을 택한 것이 아니라 백마를 탄 왕자를 흑마를 탄 쇼다리 난장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7난장이 대신에 백마를 탄 7왕자라고 한번 해봅시다. 백마를 탄 7왕자가 똑같아요. 7난장이처럼. 그때 어디선가 흑마를 탄 쇼다리 난장이가 나타나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은 이 백설공주는 누구를 택하게 될까요? 백마를 탄 7왕자가 똑같은데 어떻게 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삶은 연애입니다. 글쓰기도 연애입니다. 내가 연애를 하듯이
그렇게 여러분들 한번 살아보십시오. 그 한 사람이 여러분들이 돼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야지만 이 수업 시간에 여러분들은 좋은 글쓰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일곱 난쟁이는 안 됩니다. 일곱 난쟁이 글을 써서는 여러분들은 시밖에는 받지 못합니다. 그러려면 남들과 다른 시각으로다가 우리 사회를 보고 현실을 바라다 봐야 됩니다. 21세기는 유비쿼터스 시대입니다. 읽고 쓰기가 미래입니다. 2025년에는 현재 인구의 5%만 필요하다고 제러미 리프킨이 노동의 종말에서 얘기했습니다. 그럼 그 대안은 뭐냐? 언어 산업이라는 겁니다. 왜? 언어는 정보와 지식을 주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다 사라진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언어는 남아있을 겁니다. 한글이 없어지거나 한자가 없어지거나 우리 말이 없어지거나 이렇지는 않을 겁니다. 책이 없어지거나 이런 현실은 오지 않습니다. 왜? 책 속에 우리의 미래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문제는 이미 해결되었다. 대답은 교사의 머릿속에 있거나 책 속에 있다. 찰스 핸디라는 사람이 코끼리와 벼룩에서 한 말입니다. 여러분들 코끼리와 벼룩이라는 책을 한번 좀 요 수업 마치고 한번 찾아보기 바랍니다. 여기서 코끼리는 대기업체를 말합니다. 벼룩은 한 사람 한 사람씩을 갖다가 말합니다. 작은 한 사람 한 사람의 기업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체가 한 사람의 기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한 사람의 기업이 되려면 포트폴리오, 인생 명세서를 끊임없이 바꿔야 되는 겁니다. 이제 대기업은 같습니다. 삼성과 같은 회사, 외국에 있는 그런 커다란 회사가 모두가 다 거대한 공장에 있는 게 아닙니다. 조그마한 책상에서, 조그마한 강의실에서, 조그마한 사무실에서 무엇인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큰 대기업체에 취업하려고 그러지는 말고 여러분들 나름대로다가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보세요. 끊임없이 변해야지 됩니다. 그러려면은 여러분들 나름대로다가 여러분들이 꼭 필요할 수 있게끔 그러한 직업을 택하거나 그러한 무엇인가를 만들거나 그러면 됩니다. 그래서 나는 요 뒤에서 말을 하겠지만은 나도 직업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고전 독작가입니다. 고전 독작가. 고전 독작가라는 것은 아까는 글씨가 잘 써졌는데 글씨가 잘 써지지가 않네요. 옛고자에다가 책전자입니다. 독은 읽을 독자고요. 작은 지을짝자입니다. 그래서 고전을 읽고 고전이라는 책을 읽고 글을 쓰는 사람. 그래서 내가 고전 독작가라고 내 직업명을 붙였습니다. 지금은 나 하나밖에 없지만은 먼 훗날 이 고전 독작가라는 것이 직업란에 당당히 올라갈지도 모릅니다. 코끼리와 벼룩에서 찾아낸 말입니다. 중앙 집권화와 소유권, 변화하는 상황의 부적응. 아놀드 토인비라는 사람이 21개의 문명권을 조사해봤습니다. 왜 망했을까? 21개의 문명권을 조사했는데 딱 두 가지가 나왔습니다. 하나는 중앙 집권화와 소유권. 중앙 집권하면 망합니다. 그리고 무엇인가 소유를 하려고 하면 망하는 겁니다. 그것은 끊임없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덜어낼 적에 거기서 새로운 것을 소유하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변하는 상황에 부적응하면 망하는 겁니다. 고인물은 썩기 마련입니다.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생각에 생각을 거듭하십시오. 생각기를 만들고 생각구를 파고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미래를 갖다가 개척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대학은 그런 것을 공부하는 곳입니다. 암기례로 들어온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는 암기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기서 교수님들이 가르쳐주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것을 갖다 잘 듣고 여러분들 나름대로다가 새로운 방법을 만들어라. 새로운 길을 개척해라. 라는 것을 갖다가 알려주는 것일 뿐입니다. 지금 나이키는 상표를 팝니다. 지금은 아웃소싱의 시대입니다. 컴팩, IBM, 프랜차이즈, 출판대리인, 인프런트, 지적재산권 전부 다 조금 아까 말한 벼룩의 말하는 겁니다. 벼룩. 진리는 첫째 조롱을 받고 둘째 반대를 받다가는 셋째 자명한 진리가 됩니다. 그렇죠? 맨 처음에 누군가가 여러분들이 가는 길을 갖다 조롱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길을 반대를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이 자명한 진리로다가
나중에 될 수도 있습니다. 인터넷이 지배하는 버추얼, 물리적으로 존재할 수 없는 세상입니다. 사이버 공간이 그렇죠. 윌리엄 깁슨의 뉴 로맨스라는 소설에서 나온 말입니다. 사이버라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소설 같은 거 읽어도 좀 이런 소설을 읽으세요. 미래를 내다보는 것. 이 소설가들에게는 미래를 내다보는 그런 아주 신기한 그런 글을 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책을 살 적에는 여러분들이 절대 아는 책을 사지 마십시오. 왜 아는 책을 삽니까? 모르는 것이 70%쯤 되는 책을 사세요. 아는 것은 30%쯤은 돼야 됩니다. 그래도 아는 것이 10%밖에 안 되면은 그것은 수학 2 정석밖에 안 됩니다. 앞에 한 10페이지까지 보고 그 다음에는 보지 않잖아요. 그런 책은 사지 마세요. 내가 아는 것이 한 30% 정도, 그러나 모르는 게 70%, 이러한 책을 살 적에 여러분들이 미래를 다른 세계로 이끌어줄 수 있습니다. 인생은 결국 점심 식사, 이탈리아 토스카나에서 아마 그랬답니다. 점심 식사 짧지요. 짧습니다. 여러분들의 청춘 굉장히 짧게 갑니다. 그 청춘을 즐기려면 오늘을 즐기기 바랍니다. 지금 봄입니다. 3월 31일 한참 봄입니다. 코로나19로 다 인해가지고 여러분들하고 나하고 만나지도 못하고 여러분들이 지금 방에 있지만은 여러분들이 마음만큼은 펄펄 저 봄으로다가 날아가 보세요. 그리고 창문을 열고 꽃 한 송이를 쳐다보세요. 그 꽃은 내 이름은 시듭니다. 여러분들 죽은 시인의 사회에서 까르페 디엠이라는 말 알죠? 지금 이 순간을 즐기세요. 비록 코로나19가 맹위를 떠친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젊은이들입니다. 꿈을 갖고 여러분들의 미래를 개척해 보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너 자신을 알라. 당신은 글쓰기를 좋아하잖아. 코끼리와 벼룩이를 쓴 사람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 양반은 찰스 앤디라는 사람은 이 영국의 왕립 귀원이에요. 영국에서 대단한 그런 경제학자로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그만둔 겁니다. 그래가지고는 자기가 뭐를 잘할 수 있을까? 부인에게 물었더니 당신 글쓰기를 좋아하잖아. 그래서 쓴 게 코끼리와 벼룩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이 갖지 못한 그 무엇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잘 한번 살려보십시오. 포트폴리오, 여러분들의 명세서를, 인생 명세서를 끊임없이 바꾸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자기 자신을 알려면 자기 자신이 아닌 것이 무엇인지도 여러분들이 알아야지 됩니다. 지금 이 수업은 자기 자신을 알려면 자기 자신이 아닌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보자는 수업입니다. 자, 이것이 내가 쓴 책들입니다. 나는 고전과 현대와의 융합을 꾀합니다. 고전만 가지고 있으면 고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고전과 현대가 융합될 적에 거기서 새로운 미래가 펼쳐집니다. 선생님이 쓴 책은 약 40여 권 정도 됩니다. 그 책 하나하나가 고전만을 풀어놓은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일반인들도 읽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고전 독자가라는 이름을 갖다가 쓸 수가 있는 겁니다. 당신 연암 같은 거는 연암 박지원에 대한 평전입니다. 그러나 연암 박지원이 몇 년 몇 며칠 날 태어나서 몇 년 몇 며칠 날 돌아가셨다라고 그렇게 쓴 평전이 아니에요. 평전은 한 사람의 일대기지만은 나는 여기서 이 책을 만들 적에 연암을 갖다가 정조 임금이 생각하는 연암, 또 연암을 아주 싫어했었던 분이 연암을 바라보는 시각, 또 연암의 부인이 연암을 바라보는 것, 연암의 아들이 연암을 바라보고 연암 자신이 연암을 바라보고 연암의 친구가 연암을 바라보고 맨 뒤에 가서는 내가 이 시절에 왜 연암 박지원이 필요한지, 물론 구할은 모든 문헌에서 찾아낸 겁니다. 그것을 가지고 거기에다가 일화를 내 의견을 보태서 쓴 책이 당신 연암이라는 평전입니다. 여기 있는 책들 한번 여러분들이 들어가 가지고 일일이 지금 설명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좀 찾아보기 바랍니다. 이건 말고도 나에 대해서 알고 싶으면 그냥 교보문고라든지 예스24라든지 이런 데서 간호윤을 치면 됩니다. 그럼 거기에 내 책이 쭉 뜰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내가 말을 한 것을 갖다 종합해 본다 그러면은 이 수업은
처음부터 끝까지 서브젝트는 주체입니다.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들에 들어있는 지금 빗금이 그려져 있죠? 요 빗금 지금 보이죠? 요 빗금이 요것이 바로 관념입니다. 우스갯말이지만은 사람에게는 두 마리 개가 있답니다. 편견, 선입견. 물론 견자는 그 개견자 아니라 불견자지만은요. 요것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빼내기 바랍니다. 요것이 빼내질 적에, 요 관념을 뺄 적에 여러분들이 미래는 아마 행복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 수업을 들은 기쁨을 갖다가 여러분들도 나와 함께 공유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요 관념을 빼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 자, 우리는 젓가락 문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는 젓가락질을 합니다. 젓가락으로다가 무엇을 갖다가 먹으려고 하면 깍두기도 젓가락으로다가 아주 집게끔 그렇게 잘 만들어 놨죠. 그러면은 깍두기를 써는 사람은 이것을 갖다 잘 먹게 하기 위해서 깍두기를 그렇게 썰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을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젓가락에서. 포크는 그냥 찍어 먹으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칼하고 포크를 주죠. 서양에서는요. 그러니까 내가 세모로 찍어 먹고 네모로 만들어 가지고 먹고 별표를 만들어서 먹고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만들어져 있는 깍두기, 이미 썰어져 있는 배추김치를 그렇죠? 그렇게 집어 먹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나에게 음식을 만들어준 어머니를 생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어머니는 이 음식을 썰면서 깍두기를 만들면서 우리 아이가 요새 입이 좀 병이 났어. 그럼 조금 좀 덜 쓸어야지 하는 것이 들어가지 않을 수가 없단 말입니다. 내 속에는 이미 타인이 들어왔다라는 사실, 그걸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이게 보이죠? 이게 1번이라고 하고요. 이게 2번이라고 하고요. 이게 3번이라고 합시다. 여러분들 맨 앞에 어느 것이 있을까요? 여러분들 맨 앞에 어느 것이 있을까요? 1번입니까? 2번입니까? 3번입니까? 물론 2번이라고 하는 사람은 없겠죠. 1번 아니면 3번인데 우리는 대부분이 다 우리 한국인들은 1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서양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대부분이 다 3번이라고 합니다. 왜? 이것이 쭉 시선이 앞으로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선이 앞으로 가기 때문에. 그래서 맨 앞에 있는 3번이 답이라고 그랬는데 우리는 맨 앞에 여기 와서 탁 막혀버리는 거예요. 탁 막혀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타인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외국 사람은 내 앞에 누가 서 있거나 말거나 상관이 없습니다. 무조건 앞으로 다 가는 것이지요. 이것도 여러분들이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사진 한번 잘 보기 바랍니다. 위에 있는 사진과 밑에 있는 사진은 그렇죠. 밑에 있는 사진은 배경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만약에 외국인들이 와가지고 사진을 찍어달라면 어떡하겠습니까? 아래입니까? 위입니까? 당연히 이쪽을 찍어주겠죠. 왜? 요 배경 들어가는 것 때문에요. 그런데 서양 사람들은 배경이 없습니다. 여기는 이 사람을 찍어줍니다. 이 사람이 중요하기 때문에요. 우리는 경복궁에 가지고 사진 찍어달라 그러면은 경복궁 사진을 갖다 어떻게 합니까? 경복궁이 보이도록 찍습니다. 그런데 서양 사람들은 내가 경복궁을 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중심으로 찍어주는 거예요. 우리는 경복궁에 내가 온 겁니다. 경복궁이 주가 되고 내가 종이 되는 거예요. 뭐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늘상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시각은 여러분들이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글쓰기도 그러니까 내 글쓰기. 지금 내가 여러분들에게 이 사진을 보여주는 것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극히 한국인이라는 사실입니다. 한국인의 관념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것. 그것을 좀 뺄 적에 서양이 좋다, 우리 한국인이 나쁘다, 한국인의 사고가 나쁘다 이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공동체적인 생각을 많이 한다는 겁니다. 지금 내가 말 속에도 우리라는 것이 들어가 있죠. 그럼 우리는 공동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 아빠가 여러분들을 갖다 소개한다고 합시다. 여러분들 아빠 친구에게 여기 우리 아들 녀석이야. 여기 우리 딸이야. 왜 우리 딸입니까? 내 딸이죠. 내 아들이고요.
그런데 우리는 내 아들, 내 딸하기가 굉장히 표면적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라는 그런 공동 어휘를 사용하게 됩니다. 이것이 내가 내 생각을 하지 못하고 우리를 생각할 수밖에 없게끔 만드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가운데 아이는 행복할까요? 당연히 행복하죠. 전부 다 웃고 있지 않습니까? 나를 봅시다. 이 아이 앞에 있는 애들은 전부 다 지금 찡그리고 있습니다. 그럼 이 아이가 과연 행복할까요? 자, 여러분들 행복합니까? 행복하다고 하는 학생들도 있을 것이고 행복하지 않다 하는 학생들도 있을 것이에요. 근데 분명 행복하지 않다고 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손 들어보라 그러면. 서양은 상관없습니다. 내가 행복하면 행복하는 겁니다. 옆에 있는 아이들이 찡그리거나 말거나 타인에게 너무 관심을 두는 것은 좋지만 타인이 나를 갖다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너무 생각하지 마세요. 나를 이 세상을 살다 보면요, 나를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나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다 내가 좋은 사람이라고 평가받을 수 없습니다. 얼굴만 봐도 싫은 사람이 있습니다. 석가모니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공자님도 싫어하는 사람이 있고요, 예수님도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중심을 갖다 잡기 바랍니다. 이 얘기는 저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거나 말거나 아주 신경 쓰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죠. 너무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사람들은, 이 동물은 직물적입니다. 대상을 욕망합니다. 쇠고기가 있습니다. 먹을 게 있습니다. 그럼 그것만 욕망합니다. 근데 우리는 앞에 있는 사람, 타인의 욕망을 욕망합니다. 다른 사람이 욕망을 내가 욕망하지도 않으면서도 욕망하는 거예요. 아까 서브젝트 했었죠? 아까 서브젝트에 그 다음에 빗금이 거려져 있죠? 요 빗금이라는 것이 바로 관념화된 거라고 그랬었잖아요. 이걸 빼야지 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내 욕망이 아닌데 요 빗금이 내 속에 들어와 있다라는 그 사실, 그거를 뺄 적에 내가 되고 내 글쓰기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 중에 두 개를 묶는다 그러면은 어떻게 두겠습니까? 이렇게 묶겠습니까? 이렇게 묶겠습니까? 서양 사람들은 당연히 이렇게 묶습니다. 우리 한국인은 이렇게 묶습니다. 우리는 이쪽입니다. 왜? 침팬지가 바나나를 먹으니까요. 근데 서양은 관계를 따지지 않습니다. 침팬지와 팬다곰은 같은 포유 동물이니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관계, 어머니와 자식의 관계, 어머니하고 부모와 자식은 서로가 존엄한 존재입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자식을 낳았다고 해서 그 자식이 내 자식이 아닙니다. 내 어머니, 내 아버지는 맞지만, 내 아들도 맞지만 엄연히 인간 대 인간으로서 존엄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내 자식이 내 부속물이 아니에요. 그 서양은 이제 그래서 개인주의가 좀 강하죠. 자, 여러분들 A와 B 중 아래 꽃은, 요 꽃은 어디에 속할까요? 대부분이 다 이쪽을 했을 겁니다. 서양은 이쪽입니다. 왜 그랬냐? 우리는 모양이 비슷하다고 그래요. 그런데 서양은 뭘 보냐 그러면 요 줄기를 봅니다. 요것을 갖다가 이 B라고 하는 사람들은 약간 서양적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우리 동양인 중에서도, 한국인 중에서도 한 20, 30% 정도는 될 겁니다. 그런데 모든 것에서 다 이런 식으로 다 나오지는 않겠죠. 옳다 그르다가 아닙니다. 지금 서양이 옳다 아니면 우리 한국이 그르다 이 소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관념화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한국인이기 때문에요. 그죠? 그것을 갖다가 인드라망이라고 그럽니다. 우리 한 사람은, 동양에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술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이 구술과 어떻게 됩니까? 서로 비춥니다. 그런데 구슬이 이렇게만 비추는 게 아니죠. 여기도 비추고 여기도 비추고 끊임없이, 그러니까 여기도 비추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상대를 의식하게 됩니다. 이 상대에 대한 의식의 눈을 좀 거둘 적에 나의 생각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인이라는 콘센트에 지금 여러분들은 접기되어 있습니다. 태어나는 그 순간 이미 이 플러그를 여러분들이 좀 뽑아주기 바랍니다. 그럴 적에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글쓰기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정의란 우리 지금 볼까요? 모든 것은 해석의 문제입니다. 우리 사회, 근데 여러분들 보십시오. 우리 사회 지금 TV만 틀면은 백종원의 밥집 나오죠. 요즘에는 그래요. 요즘에는 트로트가 점령을 해버렸더군요. 얼마 전에는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이 200만 부가 팔렸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마이클 샌델의 정의란 무엇인가. 근데 이 책은 미국에서는 10만 부밖에 팔리지 않은 책이에요. 여러분들 나폴레옹이 아니라 이 양반이 뭐죠? 콜럼부스. 그렇죠. 이 콜럼부스 하면 생각나는 게 뭐가 있습니까? 뭐 신대륙을 발견했다. 그렇죠? 신대륙을 발견했다. 뭐 개척자. 그렇죠? 여러 가지 좋은 게 많을 겁니다. 달걀 이런 것도 있겠군요. 달걀 깨서 세운 거.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이 사람이 뭘 가지고 갔습니까? 총. 그렇죠? 뭘 퍼뜨려 놨습니까? 신대륙에다가 균, 전염병. 그렇죠? 그래가지고 또 뭘 만들었습니까? 식민지 건설. 그렇죠? 그렇다 그러면은 이 콜럼버스가 어떻게 무조건 영웅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공과가 있는 것이죠. 그럴 적에 이 공과를 봤을 적에 총균쇠라는 책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총균쇠라는 책 유명하다는 걸 알죠, 여러분들? 우리도 그런 총균쇠를 쓸 수 있어야지 됩니다. 모든 것은 해석의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내 말을 들으면서도 여러분들은 끊임없이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해석입니다. 어떻게 해석을 했느냐? 우리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어떻게 해석을 했느냐? 여러분들은 우리 사회를 어떻게 해석을 합니까? 그 해석을 하는 나를 갖다가 내 생각으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관념을 해석을 하면 안 되고요. 끊임없이 이 수업에서는 나를 강조합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지금 출세, 취직, 물질, 경제, 창조경제 이런 말만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걸까요? 인간의 삶은 행복을 추구하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과연 이것이 행복한 삶인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 남자가 거울을 봅니다. 그런데 거울 속에 자기 얼굴을 봐야 되는데 자기의 뒤통수밖에를 보지 못합니다. 왜? 규범의 문화가 너무나 몸에 젖어 조건 반사적으로 반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파볼로프의 개처럼 1 더하기 1은 그러면 무조건 2. 1과 10의 사이, 1과 10의 중간은 무조건 5. 5.5죠. 5도 아니죠. 1, 2, 3 다음에는 뭐? 그럼 4. 4가 아니라 3.01도 있을 수 있고요. 3.1도 있을 수 있고요. 무한정이 있는데 왜 거기서 무조건 1, 2, 3 다음에는 무조건 4를 갖다 집어넣습니까? 우리의 규범된 문화, 이것이 여러분들의 사고를 막고 있습니다. 조금 좀 길어지기 때문에 지금 거의 5분이 됐군요. 여기서 좀 마치고 2강에서 계속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